임대 계약 과정입니다. 임대 계약의 종류와 특징, 주의사항과 팁, 법적 문제와 해결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 계약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형태는 권리금 임대차 계약, 일반 임대차 계약, 그리고 종종 전세 임대차 계약도 가능합니다. 먼저 권리금 임대차란 임차인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입니다. 권리금은 기존의 임차인이 점포의 입지와 시설, 영업권 등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권리금 임대차의 장점은 기존 임차인이 만들어 놓은 점포의 입지와 시설, 영업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는 임대료가 일반 임대차 계약보다는 저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권리금을 지불해야 되고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임대차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점포 계약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인데요. 일반 임대차는 권리금 임대차와는 다르게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공실이거나 계약기간이 다가오는 점포를 임차할 때 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반 임대차의 장점은 말씀드린 대로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목돈이 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권리금이 없다 보니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위치가 조금 빠진다거나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기존 임차인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서 공실이 된 자리가 이런 임대차 계약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은 전세 임대차입니다. 사실 거의 보기 힘든 종류의 계약인데요. 전세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는 없이 높은 보증금을 지불하고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 점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전세 임대차의 장점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 면에서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전세보증금이 월세보증금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초기 사업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세금의 안정성이 월세 보증금보다는 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계약의 주의사항입니다. 이 임대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임대계약 전 서류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점포의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런 서류들을 확인해서 점포의 용도, 권리, 제한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정부24 등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점포의 용도가 창업하는 음식점 형태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은 위반 건축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속해야 되고요. 유흥업소다 라고 하면 유흥업소에 맞는 점포 용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점포의 권리와 제한은 건물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여부와 위반 건축물의 여부, 행정처분 여부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임대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임대료와 보증금, 임대기간과 갱신 조건,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계약서에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거나 공인중개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입니다. 임대계약 후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계좌이체 내역이 남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이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임대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임대차 보증금 전용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임대차 보증금 전용 증서를 발급받는 동의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계약의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일어나는 임대계약의 문제는 먼저 임대료 인상 문제입니다. 임대료 인상 문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임대료 인상 문제는 임대계약서에 임대료 인상률, 인상 시기, 인상 방법 등을 명시해 놓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주택, 상가 건물을 임대차에 관련된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및 대상, 신청 방법은 나중에 사례들을 통해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차 계약 해지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임대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 기간, 중도 해지 조건, 해지 통지 방법, 해지 위약금 등을 명시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계약서에 따라 해지 통지를 하고 해지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 계약서에 해지 조건이 없거나 해지 조건이 부당하다거나 해지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이 점포를 반환한 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보증금에서 공제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의 기한, 반환 방법, 공제 사유 등을 미리 명시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점포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관해 놓으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공제하려고 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 계약의 법적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법적 문제는 추후에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스트레스가 크게 오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임대계약 과정을 잘 알고 준비하시면 창업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